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중국의 병법 36개를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6가지의 계책이에요. 36개 중에서 36번째 전술이 뭔지 아세요? 줄행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6개 줄행랑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줄행랑이라는 뜻이 뭡니까? 도망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줄행랑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줄행랑은 36개의 마지막 전술인 주위상을 한글식으로 잘못 발음을 해서 줄행랑이 되었어요. 주위상은 상대가 나보다 강해서 싸울 수가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위상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보다도 강한 상대와 만나서 싸울 때는 4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협을 하는 거고, 마지막 4번째는 후퇴하는 것,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가 표현은 장렬하게 전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뻔히 질 것을 알면서 싸우는 것은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항복을 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한심한 짓이에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타협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굴욕적인 짓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퇴하는 것은 이게 상책이에요. 후퇴한다라는 것은 패배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후퇴의 목적은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싸우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상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도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무모하게 싸우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훗날을 기약을 해야 돼요. 내가 준비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 진정한 용기예요. 물러선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짓이 아니고 병법 36개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 4가지 방법을 영업하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업인이기 때문에 전투를 고객과의 상담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우다가 죽는 것은 상대의 입장 이해하지 않고 무모하게 밀어붙여서 실패하는 그런 상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잃고 계약도 잃는 거예요. 뻔하게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그냥 무모하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복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상담을 항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영업인으로서 더 나쁜 케이스예요. 싸우다가 죽는 것은 용기가 넘쳐서 문제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타협을 하는 것은 영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불리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가격을 덤핑을 친다든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실적은 있지만 실속이 없는 계약,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강하면은 성산 없는 상담을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실력을 쌓아야 돼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파악하고 대비를 해서 이기는 상담을 해야 돼요. 의욕만 앞서서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36개 주의사항은 영업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성공의 비책이에요.